맞서는 기억의 투쟁.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의해 강제 해산됐습니다. 그날은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 2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퇴길이 그저 우연이었을까요? 박근혜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드는 헌법 파괴와 우리 사회를 혼돈에 빠뜨리는 행위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헌법 수호 의지를 담은 역사적 결정이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박근혜 밑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역임했던 황교안은 최순실 박근혜의 국정농단 시기에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현재 자유한국당 후 대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황 대표는 올해 1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여 투쟁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질문을 받자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람이 누구냐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라고 자랑스레 떠버렸습니다. 자기가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을 통합진보당 해산의 주역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에 총대를 맨 것을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정부가 위헌정당 해산 제도에 따라 정당에 대한 해산 심판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고 헌법재판소에서 정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것도 최초였습니다. 21세기에 전 세계에서 정당 해산 제도에 따라 해산된 유일무이한 사례가 바로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정당 해산 심판 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은 강령의 문헌 자체가 아니라 종북 세력의 주장과 활동에 근거하여 해석해야 한다. 진보적 민주주의는 대남혁명론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하여 강일원, 김창종, 서기석, 안창호, 이정미, 이진성, 조용호 헌법재판관 등 8명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그들은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 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관 한 명만 기각 의견을 냈습니다. 그는 정당 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은 숨은 목적을 꿰뚫어보는 헌법재판관들의 신통력입니다.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의 궁예가 21세기에 재림하여 관심법을 발의했단 말입니까? 박근혜 정부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대남혁명론의 위장이라고 주장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숨은 목적이 대남혁명론이라며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조차도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문헌 자체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진보적 민주주의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진보적 민주주의를 만들게 된 동기, 즉 숨은 목적이 대남혁명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이 위헌이라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강령이 추구하는 숨은 목적, 즉 대남혁명론이 위헌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대남혁명론을 심판한 것입니다. 완전히 중세의 마녀 재판입니다. 종교재판소가 존재하지도 않는 관념상의 마녀를 심판한 후 피의자의 숨은 정체가 마녀이므로 처벌한다는 것이 중세의 마녀 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논리야말로 중세의 마녀 재판을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내심의 동기를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도 없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내심의 동기가 사법적 판단의 근거로 될 수 있을까요? 범죄 사실의 인정은 주관적 감정이나 자의적 추측이 아닌 객관적 증거에 의해야 하고, 유죄 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가짜 도둑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객관적으로 증명이 불가능한 내심의 동기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증거재판주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 논리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입니다. 논리학에서 말하는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란 상대방의 주장을 공격하기 쉬운 주장, 즉 허수아비처럼 쉽게 무너지는 주장으로 제멋대로 왜곡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오류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약점이 많은 주장으로 슬쩍 바꿔놓은 다음 일방적인 공격을 퍼부어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이 경우에 공격당하는 측에서 내 주장은 그런 취지가 아닌데 라면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반박하지만 마치 상대방의 주장이 이미 무너진 것처럼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는 수법입니다. 정당의 목적이란 강령과 정책 및 선거 공약 등으로 표현되는 것이며, 정당에게 숨은 목적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를 대남혁명론으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대남혁명론이 위헌이므로 통합진보당은 위헌정당이고 해산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양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황당무계한 판결입니다. 진보적 민주주의에 대하여 시비를 걸기가 마땅치 않자 박근혜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대남혁명론의 위장이라고 강변했습니다. 황당한 개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헌법재판소는 또 어떻습니까? 21세기 대명천지에 숨은 목적이라는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을 끌어들여 중세의 마녀재판을 진행한 데서 헌법재판소의 추악한 몰골이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열정을 쏟았던 진보주의에 관한 육필 원고와 육성 기록이 담긴 책 진보의 미래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인용됩니다. 노 대통령은 이 책에서 진보는 민주주의에 내재하는 가치다. 민주주의는 지금도 진보의 도정에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야 진정한 민주주의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자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나 민주주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우려한다면서 통합진보당에 결코 찬동하지 않는다고 우스꽝스러운 논평을 내놓았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자칭 진보 인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공동 대변인을 역임했던 천호선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진보의 위기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문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된 것. 그동안 통진당은 북한 인권 문제나 세습체제에 대해 국민이 물을 때 대답하지 않는 것을 당의 방향으로 삼고 있었다. 정의당은 통진당과 무조건 다르다라고 선긋기에 급급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관련하여 진보정치 안에서 종북주의 논란을 자체적으로 정화하지 못해 이런 판결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라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민낯의 정체가 드러나는 발언입니다. 작가 밀란 쿤데라는 말했습니다. 권력에 맞서는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이라고. 오는 19일 통합진보당이 해산된 지 5년 되는 날입니다. 망각에 맞서는 기억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